했던 게 아까 수요 곡선 자체를 오른쪽 아니면 왼쪽으로 움직이는 요인들이죠. 요거 알아보는 게 가장 큰 중요한 내용이고,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 곡선 자체를 오른쪽으로 보낼 건지 어떻다고요? 왼쪽으로 보낼 건지 요거 하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부수적으로 부동산 시장의 균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균형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잠깐요, 앞으로 가야 되겠네요. 오늘 왔다 갔다 해야 막 정신이 바짝바짝 듭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졸려요. 어디냐면 88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88페이지. 지금부터 이제 시장 전체입니다. 시장 전체. 아까 신도시 예정지역의 전체. 시장 전체를 얘기합니다. 시장 전체에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을 전부 다 합쳐놓은 거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시장 수요곡선 해줍니다. 그 다음에 건설업자들의 공급곡선을 전부 다 합쳐놓을 수 있어 없어요? 이쪽 수평적으로 이렇게 합쳐놓은 거를요, 공급곡선 해줍니다. 이때 시장에서는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이걸 이퀄리티 이렇게 해서 균형 혹은 균형점 해줍니다. 자, 균형점화의 가격을요, 균형 가격 P0 이렇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균형점화의 수량을요, 이거를 균형량, 균형 거래량, 균형 수급량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Q0 해줄게요.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자, 이게 왜 균형점이냐면, 아까 우리 전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다시 할게요. 수요라든가 공급의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균형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럼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벗어나도 돌아오려고 한다는 얘기죠? 자꾸 이 점에 머물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요? 균형점 해줍니다. 이렇게 있는데 공을 여기다 집어넣고 탁 차면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이거 돌아오죠? 이쪽으로 탁 차면 다 돌아올 거 아닙니까? 여기 이제 균형점이다 해줄게요. 균형점. 왜 균형점인가 볼게요. 만약에 균형 가격에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P1으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양은 이만큼이죠?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사고자 하는 양이 이만큼이죠? 팔려는 양은 이렇게 많죠? 다시 할게요. 다시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수요 곡선은요, 사고자 하는 양을 연결한 거고, 공급 후선은요, 팔려는 양을 연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만한 가격에서 이만큼 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만큼 사고자 하는 양 이만큼인데 팔려는 양 이렇게 많으니까 이만큼 초과 공급이 발생했네요. 공급이 요거를요, 초과됐다 해줍니다. 물건이 남아 돈다는 얘기죠? 물건이 남아 돌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집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파트 살려는 사람은 10명밖에 안 되는데 팔려고 내는 거는 한 1000채는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야 안 남아요? 남아 도니까 가격은 점점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때는 사려는 사람 10명이 힘이 세집니다. 사려는 사람이 잘 보고 있다가 1000명 중에 가장 싸게 팔겠다는 사람한테 살려고 하겠죠? 그러면 팔려는 1000명은요, 경쟁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자, 그러니까 점점점 낮춰서 10명 안에 들어간 사람 있죠? 그런 사람만이 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할게요. 살려는 사람은 10명인데 팔려고 내는 거는 1000채란 얘기죠? 그때는 가격이 점점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우리 수요의 법칙이 뭐라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사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수요의 법칙은 싸면 많이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점점 하락하니까 사는 사람들 많아질 것이고,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싸지니까 아이고 안 되겠다, 나중에 팔겠다 하면서 자, 이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자,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해야 하네요? 더 이상 안 떨어지겠네요. 맞죠? 이렇게 반대로 볼게요. 반대로. 자, 이 거꾸로 이렇게 P1으로 벗어나 있다고, P2로 벗어나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만한 가격에서 물건을 팔려는 양은 이만큼이죠? 공곡선은 팔려는 양. 그래서 사고자 하는 양 이렇게 많죠? 그러니까 물건 나온 거는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나온 물건은 몇 개 돼야 한대요?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수요가 초과됐다. 뭐가 초과됐다고요? 수요가 초과됐다. 아니면 초과 수요해줍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물건 몇 개 안 되니까, 안 되는데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왜냐하면 팔려는 아까 몇 개 나왔다고요? 10개 나왔다고 했죠? 10명이 힘이 세지는 겁니다. 10명이 잘 보고 있다가 돈을 많이 주겠다는 사람 있죠? 그 사람한테 자, 이 팔려고 하니까 이 1000명의 수요자들은 경쟁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만이 팔 수밖에 없으니까,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가격은 저기서 올라갑니다. 되셨죠? 올라가는 바람에 공급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것이고, 수요의 법칙에 따라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려다가 왜 이렇게 비싸죠? 자꾸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예,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뭐 문제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파는요, 크게 이제 두 가지 학파로 이제 구성됩니다. 자, 이 고전학파라는 게 있고,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파들을요, 고전학파 해주고, 그 다음에 케인즈학파 이렇게 구분합니다. 케인즈학파.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하는데, 경제학은 크게 이제 미시경제라는 게 있고, 거시경제 이런 게 있습니다. 거시경제는 이 두 학파들의 싸움입니다. 싸움. 그래서 100년 동안 전쟁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지금 해봐야 의미가 없으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고전학파의 논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누구의 논리라고요? 고전학파의 논리는요, 균형에서 벗어나죠? 균형에서 벗어나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되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른다. 다시 할게요. 자, 이 고전학파의 논리 공부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의 논리 공부하는 건데, 이 사람들 원래 이제 오리지널 자본주의 학자들 얘기합니다. 아담 스미스라든가 멜더스 이런 사람 있죠? 세이 뭐 이런 사람 있습니다. 마샬 이런 사람들을요, 자본주의 오리지널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균형에서 벗어나죠? 그러면 물건이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가격과 수량이 조정됩니다. 그러면서 어디에 이른다고요? 균형점에 이르기 때문에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건 잠깐이다. 곧바로 어디로 온다고요? 균형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점에서는 사고자 하는 양과 팔려는 양이 일치하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양과 생산, 공급하고자 하는 양이 일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자원이 매우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요, 시장을 괜히 개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놔둬도, 자, 이거를 남아돌거나 모자랄 경우는 자동적으로 여기 와요, 안 와요? 오는 거를 시장 자율 조정 기능이 해줍니다. 뭐라고요? 시장 자율 조정 기능에 따라 곧바로 여기로 돌아와, 안 돌아요? 돌아오기 때문에 시장은 항상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고 그냥 경찰 국가로서 치안만 유지하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고전학파의 논리는 균형에서 벗어나면, 요거는 잠깐이라는 얘기죠? 곧바로 여기 돌아와, 안 돌아요?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이 균형점은 항상 불변이냐? 그냥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 아까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던 공급도 변할 수 있어 없어요? 변하는 바람에 균형점도 계속 변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볼 거냐면요, 몇 장 넘겨볼게요. 자, 넘겨보면 몇 장이 아니라 91페이지에 맨 위쪽에 균형점의 이동이라고 있어 없어요? 네, 요거 좀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수요가 변하는 경우 알아볼게요. 첫 시간에 공부했던 수요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도 변화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 그림 그리지 마시고,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균형에서 벗어나 있는 건 잠깐이죠. 곧바로 돌아온다입니다. 자, P0, Q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울산 지역에 이 울산 지역에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아파트 살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만약 소득 같은 게 증가해도 아파트 살 사람 많아지죠? 그죠?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아까 우리 공부해서 안 했어요? 증가는 우측, 감소는요? 좌측.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현재 가격 수준에서 팔려는 양은 그대로인데 갑자기 사는 사람 많아져서 적어졌어요? 많아지는 바람에 이만큼 초과 수요가 생겼네요. 초과 수요. 그러면 서로 살려고 하니까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요?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바람에 이번 기회에 팔려는 사람 많아질 것이고, 자, 자꾸 올라가니까 이만큼 살래다. 왜 이렇게 비싸? 못 사겠다. 줄어든 거죠?
이 점에 이르는 겁니다. 이 점에서는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문제를 한 50개를 푼다 하더라도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나? 그럼 뭘 물어보냐?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어떻게 되고 균형량은 어떻게 되냐 이걸 물어봅니다. 되셨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수요가 변하는 경우 볼게요. 수요가 변하는 경우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Q0, 애초의 균형량. 만약에 이 지역으로 인구가 증가하거나 소득 같은 게 증가하면 선호도 같은 게 아파트 선호도 같은 게 좋아지면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수요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이렇게 딱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갔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했다. 이게 답입니다. 자, 이번에는 오히려 수요가 감소한다면 왼쪽으로 보내야 되죠? 수요 감소는 왼쪽, 증가는요 오른쪽. 그러니까 자, 이 수요가 감소하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감소. 볼 수 있어, 없어요? 있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공급이 변하는 경우 생각해 볼게요. 공급이 변하는 경우. 공급이 변하다. 자, 똑같이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데 P0, Q0. 자, 이 지역으로 건설업체가 무지하게 많이 참여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생산 요소 가격 같은 게 하락하고 기술도 막 부쩍부쩍 향상됐답니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공급의 증가. 공급은 여기 아닙니까? 공급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이에요? 우측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내렸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점을 찍으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잘하면 잘 보입니다. 금방 보여요. 오히려 공급이 감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감소하게 되면 얘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왼쪽으로 딱 그리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이거 물어봅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어렵지 않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하면 돼요. 이거 몇 번 연습하면 됩니다. 되셨죠? 몇 번 연습하시면 충분해요. 자, 이번에는 둘 다 변하는 경우 생각할게요. 어떻게 변한다고요? 둘 다 변하는 경우. 자, 이거 그릴 수 있어, 없어요? 아이, 시장에 물건이 공급이 증가한다는 게 물건이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떨어질 것이고, 가격이 떨어지니까 거래를 많이 돼야 한대요? 많이 되니까 거래량도 증가하고, 이거를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이겠다는 얘기죠. 공급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되겠죠? 이번에 둘 다 변하는 경우 볼게요. 둘 다. 자, 수요는 예를 들어서 증가하는데 공급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 그러면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라고요? Q0 이렇게 돼 있다고 치자.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에 좌측에? 우측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우측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는 우측에 좌측에? 좌측 이렇게 해주면 돼요. 이게 좌측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가니까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했네요. 맞아, 안 맞아? 증가한데, 근데 만약에 공급이 조금 감소하는 게 아니라 크게 이렇게 감소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으니까 가격은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는데 균형량은 오히려 감소했네요. 그러니까 요 정보로는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렇지만 거래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P0, 얘는 뭐예요? Q0.
그러면 수요의 증가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우측. 이게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공급의 감소는 우측이에요, 좌측이에요? 좌측이니까 여기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서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이때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죠? 그러니까 가격은 올라가는 건 확실한데 거래량은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 균형량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둘 다 물어보려고 한다. 가격도 물어보고 균형량도 물어보고자 한다. 그러면 어떤 게 변화폭이 크냐 이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증가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있는데 수요의 증가폭은 좀 작은데 공급의 감소폭은 크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둘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본다고요? 둘 다. 자, 그러면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을 딱 그린다면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 가격과 수량이 딱 결정되는데 이렇게 P0 얘는 뭐라 할까요? Q0 이렇게 되는데 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우측이죠, 우측. 근데 우측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얼마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공급의 감소는 좌측인데 좌측으로 하는 폭은 커요, 작아요? 크다고 했죠? 이렇게 크다. 여기서 여기 가는 거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는데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에서 이 점으로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댕댕댕 점을 찍어 볼게요. 댕댕댕 점을 찍으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네요. 자, 그러니까 가격은 상승했고 균형량 감소했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답하면 돼요. 되셨죠? 근데 요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오류 범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요거는 그림 그리다 보면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증가하라고 해놓고서 폭은 또 작다고 하고 헷갈려, 안 헷갈려? 민법도 막 풀고 막 정신 하나도 없는데 자, 이거 잘못하면 오류를 범할 수 있어, 없어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볼 때는요 무조건 변화폭이 작은 건 무시하세요. 뭐는 무시하라고요? 작은 거 무시하고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문제 풀다가 무조건 뭐라고요? 변화폭이 큰 거 있죠? 요것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공급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어, 안 갔어요? 갔으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우리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해주면 돼요. 되셨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변화폭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그리면 그릴 줄 아시면 돼요. 이거는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험 보기 열흘 전에 와갖고 자기는 여태까지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린 줄 알았답니다. 이런 사람은 틀리겠네요. 이렇게 그려야 되지, 이렇게 그려야 되지. 그죠? 응? 이 정도는 연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고시를 거저 먹으려고 하면 돼야 공부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91페이지, 92페이지, 93페이지. 자, 이런 건 다 찢어버리세요. 라고요? 찢어버리시고.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요것만 할 줄 아시면 돼요. 뭐만 할 줄 안다고요? 요것만 잘 할 줄 아시면 돼요. 자, 1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12페이지에 4번. 4번에 아파트 시장에서 찾으셨나요? 균형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인 몇 개인가? 자, 먼저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 그러면 자, 생산 요소 가격이 오른 거죠? 그러면 공급이 감소하는 바람에 공급이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럼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네요. 가격 상승. 여태 했던 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체재 간에는 소비량이 같이 움직여요, 반대로 움직여요? 자, 반대로 움직입니다. 알겠죠? 상대로 비싼 거 안 사고 싼 거 많이 사려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면 해당 주택 수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거예요. 오비가 있고 오비에 대체재가 뭐가 있다고요? 하이트가 있는데 하이트가 올랐다. 그러면 하이트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오비는 더 살려고 하죠? 그러니까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으면 해당 주택은 수요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는 겁니다. 하이트의 소비량이 줄어들었으면 오비 수요량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수요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네요.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가구의 실질 소득이 증가했다. 이것도 수요가 증가하는 바람에 가격 상승. 가격 상승. 아파트 건설업체의 수가 증가했다. 그러면 매도자의 수가 증가한 거죠. 공급이 증가하는 거니까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가격 어떻다고요? 하락. 그 다음에 아파트 건설용 토지 가격이 올랐다. 그러면 토지 가격이 오르니까 토지를 많이 구입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네요. 공급의 감소니까 가격 상승. 공급의 감소는 어떻다고요? 가격 상승. 아파트 선호도 감소했다. 그러면 수요가 감소하겠네요. 뭐 감소한다고요? 수요 감소. 수요 감소는 여기서 여기 가니까 가격 어떻다고요? 하락. 자, 여태 했던 거 복습해 보는 겁니다. 알겠나요? 여태 했던 거 복습하니까 좀 이해 안 되시면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할 거니까. 처음부터 완벽히 잠깐 이해 안 되는 게 많다 하면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도 풀고 내용도 정리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걱정 마세요. 맞죠? A, 여태까지 건설 노동자 임금이 올랐다는 얘기는 생산 요소 가격이 올랐죠? 그러니까 임금 많이 나가니까 어쩔 수 없이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림 그릴 줄 아시면 되는데 실전에서는요, 이렇게 두 가지 그릴 필요 없이 그냥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딱 요것도 쓸 필요 없이. 만약에 선호도 감소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가니까 가격 하락했네. 지금 끝나는 겁니다. 되셨죠? 소득이 증가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여기서 여기 가니까 가격이 올랐네. 이렇게 되면 됩니다. 요 정도는 할 수 있어 없어요? 원래? 요 정도 할 수 있어 없어요? 연습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약간 요거 안 했네요. 문제 안 풀었네. 자, 113페이지 볼게요. 오른쪽. 114페이지 보겠습니다. 114페이지에 7번 보겠습니다. A지역 단독주택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에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만 감소했다. 수요는 가만히 있는데 공급만 감소했죠?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감소했다. 자,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이 아니라 상승하고 거래량은요 감소한다. 해줘야 되겠네요. 2번 볼게요.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했다. 자, 보세요. 공급은 가만히 있는데 수요만 증가했죠? 수요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가니까 가격이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요 증가했다. 거래량은 증가했다. 균형량 감소가 아니라 균형거래량 증가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폭보다 더 큰 경우,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밑줄 쳐볼게요.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공급의 증가폭이 큰 경우. 되셨죠?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의 증가인지 감소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되셨죠? 그러니까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는 공급의 증가폭이 더 크다고 했죠? 공급의 증가폭이 크니까 공급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공급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가격 하락, 상승이 아니라 하락, 균형량은요 증가. 할 수 있나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이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라고요? 읽다 보면 변화폭이 큰 거. 수요의 증가가 공급의 증가인지 감소 상관없습니다. 수요의 증가폭이 크다. 그럼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러면 4번 볼게요.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감소하는데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감소폭이 더 큰 경우. 수요의 감소폭이 어떻다고요? 더 큰 경우. 그러면 수요의 감소만 그리면 돼요. 수요 감소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댕댕댕 전부 찍으니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가격 하락, 균형량 감소. 맞아 안 맞아요? 맞네. 요것만 맞네요. 그 다음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5번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큰 경우, 밑줄 쳐볼게요. 수요의 증가폭이 더 큰 경우, 수요의 증가폭이 어떻다고요? 더 큰 경우. 그럼 수요의 증가만 그리면 돼요. 수요의 증가는 여기서 여기로 갔죠? 그러니까 가격 올랐어, 안 올랐어요? 올랐고 균형량은 증가. 가격 상승. 그 다음에 균형 거래량은 감소가 아니라 증가. 해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무조건 주위에서 연습해 보세요. 둘 다 변화할 경우는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것만 그리면 돼요. 뭐만 그리라고요? 변화폭이 큰 거. 연습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금 헷갈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나마 할만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하시고 뭐 문제 있나요? 어째 표정들이 별로 안 좋네. 이 정도 할만한 겁니다. 연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 탄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어디냐면요. 97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탄력성이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했을 때, 자, 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탄력성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고무줄 같은 경우는 힘을 가하게 되면 쭉쭉 늘어나, 안 늘어나? 이런 걸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옷 같은 건 잡아다니면 잘 늘어나, 안 늘어나? 안 늘어나니까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이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경제학에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경제학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요, 탄력성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어디 갔냐면, 자, 네 번째 테마, 마지막으로 탄력성 해줍니다. 자, 탄력성을 영어로 이제 elasticity 해갖고 이런 걸 주로 씁니다. elasticity. 자, 그래서 이런 걸 주로 쓰는데, 자,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거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을 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딱 있는데, 그 중에서 앞쪽에다 쓴 거는 영향이 큰인가 그래요? 적어서 그래요? 앞쪽에다 쓸 수도 있고 뒤쪽에 쓸 수도 있는데 앞쪽에다 쓴 이유가 뭐야? 영향력이 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아까 잘 생각해 볼게요. 대림 아파트 구입하려고 하는데 대림 아파트의 가격 요거 영향을 줘 안 줘요? 무지하게 크게 줍니다. 비싸면 덜 살려가지고 싸면요 더 많이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소득. 자,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니까 평수 늘려 구입할 수 있는 거죠. 무지 크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삼성 아파트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줘 안 줘요?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앞쪽에 써놨을 겁니다.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공급자 입장에서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떤 재화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대림산업 입장에서 대림 아파트의 판매량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아파트의 시장 가격, 비싸면 더 많이 만들려고 하죠. 자꾸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안 만들려고 할 겁니다. 매우 크게 영향을 주는 거고, 기술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자, 그 건축 자재라든가 노동비의 인건비라든가 토지 가격 같은 거 있죠. 이걸 생산 요소의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때 탄력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둔하게 반응하느냐 이런 거를요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변할 때 얘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를 탄력적이다. 둔하게 반응하는 걸요 비탄력적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하나하나 알아볼게요.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해집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예를 들어서 쌀 같은 거 볼게요. 쌀 같은 거는 가격이 자꾸 올라간다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거의 안 줄어듭니다. 집안에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 다음에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한 공기 먹던 걸로 10공기 먹으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변해야 안 변해요? 이런 걸 비탄력적이라는 거고, 어떤 재화는요 크게 변할 수 있죠? 이런 거 뭐라고요? 탄력적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공급의 뭐라고요?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둘 다. 그나마 더 중요한 거는 요게 1등입니다. 요게 1등. 얘가 몇 등이에요? 2등입니다.
영화로 친다면 얘가 이제 주인공, 얘는요 조연급. 주인공, 조연급. 알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기타 엑스트라도 있습니다. 뭔 트라라고요? 엑스트라도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 소득이 변할 때 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둔하게 반응할 수도 있네요. 이거를 뭐라 하냐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 예를 들어 아까 이 신도시에 있는 대림 아파트 이런 것들은 소득이 증가하면 사는 사람 많아져 적어져요? 많아질 수 있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데 소금 같은 거 볼게요. 소금. 소금은 가격이 소득이 증가한다고 해서 콩나물국에다가 소금 한 수저 넣은 걸 10수저 넣었나요? 거의 뭐 변함이 없겠죠?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은 소득이 변할 때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제한은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해줍니다. 수요의 뭐라고요? 소득 탄력성.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해줍니다. 아까 교차 탄력성 있죠?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교차 탄력성이다. 예를 들어 요거는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 요거는요 삼성 아파트 가격이라고 치자. 그러면 삼성이 싸게 분양한다면 삼성 많이 살려고 하죠? 근데 대림 살려고 안 살려고요? 안 살려고 하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으로. 근데 요거는 대림 아파트의 소비량이고 요거는 아반떼 승용차 가격이라고 치자. 아반떼 승용차 가격이 하락하면 아반떼는 더 많이 살 수 있죠? 그거 하고 대림 아파트 사는 거하고는 큰 관계 있어 없어요? 별 관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요 주변에 있는 다른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 크게 변할 수 있고 어떤 건 작게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를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데 얘네들은요 이 그 뭐냐면 얘네들은 엑스트라급입니다. 뭔 급이라고요? 엑스트라. 그러니까 중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근데 문제는 엑스트라를 무시하면 돼야 한대요? 엑스트라 무시하고 영화를 찍으면 돼야 한대요? 예를 들어 전투씬을 찍는데 전투 대장 둘이서 말 타고 칼싸움 하면 이게 전투예요? 그냥 둘이 쌈박질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전투입니까? 전투는 군인들 여럿이 싸우는 걸 전투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엑스트라 무시하면 흥행이 돼야 한대요?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얘들 때문에 더 헷갈립니다. 얘들 나중에 얘랑이랑 묶어서 계산 문제 나옵니다. 얘랑이랑 묶어서 계산 문제 나오는 바람에 무지하게 헷갈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없는 게 훨씬 나은데 요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이런 것들 오늘부터 이것까지 했다가는 다음 주 안 나오십니다. 다음 주 안 나오시면 제가 할 일이 있어져 없어져요? 없어지면 제가 실업자가 되기 때문에 이거 저 책임질 거예요? 실업자 되면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바에는 지금 하지 마세요. 저랑 같이 차근차근 하셔야지 쓸데없이 괜히 많은 걸 하려면 오히려 힘들어집니다. 되셨죠? 오늘은 간단한 논리만 하시면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그 다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이 정도만 가볍게 의미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이렇게 볼게요. 첫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알아볼게요. 자, 우리 교재는 어디에 있냐면 한 장 넘겨보시면 98페이지 맨 위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다. 이렇게. 자, 요거는요, 이 가격이 변할 때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어떤 제한은 뭐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하는 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영어로는요, elasticity, demand 이런 걸 주로 많이 씁니다. elasticity, demand 이렇게 하는데, 예. 자, 요거는요, 이 금액을 가지고 계산했다가는 부동산끼리 비교하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뭘 계산한다고요? 백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 변했을 때 소비량이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다시 할게요. 가격이 10% 변할 때 얘가 막 90% 변할 수도 있고 1%밖에 안 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격이 100원에서 나중에 계산할 거니까 지금 몰라도 돼요. 100원에서 120원 올랐다. 그러면 몇 프로 오른 거예요? 20% 오른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항상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서 2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좀 부담스러워 안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니까 1000개를 구입하려다가 600개로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1000개에서 400개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40% 감소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00분율 가지고 계산하니까 지금 몰라세요? 지금은 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뭘로 계산한다고요? 100분율 가지고 계산하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계산할 것이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자 먼저 가격의 변화율분에 가격이 10% 변했다. 그러면 수요량은 더 크게 변할 수 있고 작게 변할 수 있죠. 이렇게 수요량의 변화율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하죠. 비싸면 덜 사고 싸면 많이 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격이 10% 상승하면 수요량은 자 10% 수요량은 예를 들어서 30% 감소했다. 몇 프로 감소했다고요? 30. 그러면 항상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다시 할게요.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러니까 항상 부호 자체가 뭘로 나와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예외가 없는 한은 전부 다 수요 법칙에 예외가 없는 한은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격 변화에 소비량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호를 무시하려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한번 딱 붙이게 되면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뭘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그거 왜 그래요? 그러면 나 몰라요. 그럼 모르니까 그냥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분수식에 마이너스 2개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고요? 플러스로 바뀝니다. 이렇게 하든가 아니면은요 아예 이제 절대값을 씌웁니다.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는 얘기는 부호 무시하라는 얘기입니다. 뭘 무시하라고요? 부호 무시하라. 지금부터 이런 것 때문에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자, 지금부터 계산할 때도 부호 무시하시고 답을 할 때도 뭐라고요? 부호 무시하시고 이러면 됩니다. 되겠나요? 다시 할게요. 계산할 때도 부호 무시, 답을 할 때도 부호 무시. 되셨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다만 나중에 자, 이 다른 수요의 소득 탄력성 같은 거 갖고 묶어서 이제 물어볼 때는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는 얘기죠. 그거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한 3가지 정도 계산해 볼게요. 3가지 정도. 수요의 가격 탄력성.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90% 줄이려고 한다. 자, 원래는 가격이 10% 올라가니까 플러스 해야 되죠. 수요량은 90% 감소했으니까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거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가격은 10%밖에 안 변했는데 수요량은 90%나 변했죠?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90을 10으로 하면 9가 됩니다. 9는 1보다 커요, 작아요? 크다 이런 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탄력적이다. 이번에는 가격이 10% 변하니까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1%만 줄이려고 한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네요. 에이, 가격은 10%나 변했는데 수요량은 1%밖에 안 변했죠? 그러면 둔해요? 민감해요? 둔하게 반응했네요. 그래서 1을 10으로 나누니까 0.1이 되는 겁니다. 0.1은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습니다. 어떤 분은 잘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걸요 비탄력적이라 해줍니다. 어떻게 탄력적이라고요? 비탄력적.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수요량은 딱 10% 줄이려고 한다. 딱 10%. 그럼 똑같이 반응했죠? 그러면 10을 10으로 나니까 1이죠, 1. 1일 거는요 똑같은 단위로 변했다 해서 단위 탄력적해집니다. 단위 뭐라고요? 탄력.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10% 변했는데 수요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면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거를요 단위 탄력적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 내가 이제 술 잔뜩 마시고 롯데마트 앞에 여기 가서 이 지나가는 사람 이유도 없이 10대 때렸더니 얘가 와서 자, 이 90대를 때리면서 반을 죽여놨다는 얘기죠. 그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네요. 맞죠? 내가 10대를 때렸더니 걔가 와서 한다는 얘기가 한 대 딱 때리면서 아유 술 먹었으면 들어가 주무세요. 이렇게 해서 둔하게 반응했어요?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내가 10대 딱 때렸더니 걔도 와서 한다는 얘기가 10대를 딱 때리면서 얘는 이, 눈에는 눈, 너도 똑같이 맞으라 할 수 있죠? 예, 저 같이 변했어, 안 변했어요? 이걸 단위 탄력적이집니다. 알겠죠? 이렇게. 이거 웃기는 얘기인데 별로 안 웃네요. 어디 가면 되게 웃기던데. 무지하게 웃기네요. 그랬는데. 별로 안 웃겼나요? 반을 죽여놨다. 이거 안 웃게? 원래 이상하네. 자, 이 개그감이 약간 떨어지나, 여기서는. 자, 이렇게 해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요거를 그래프 형태로 그려보겠습니다. 무슨 형태라고요?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자, 하나. 요거는요, 2개 딱 그린 다음에 요거는 이제 콜라입니다. 콜라. 요거는요, 쌀입니다. 쌀. 경상도에서는 살, 이렇게. 살. 자, 여기서, 콜라. 이거는 뭐라고요? 살. 이렇게. 자, 가격, 수량. 이렇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수요곡선을 어떻게 그렸습니까? 이렇게 대충 이제 45도 이렇게 그렸는데, 얘가 콜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완만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거기에 비해서 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급한 형태로 그려집니다. 왜 그런가 볼게요. 쌀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사려고 했었는데, 콜라입니다. 콜라 가격이 이만할 때 이만큼 사려고 했는데, 콜라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량이 확 줄어들었네요. 오르니까 소비량이 확 줄어들었죠. 왜 그런가 보니까 콜라 사 먹으러 편의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냉장고를 딱 열었더니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콜라 가격만 1,500원에서 3,000원 올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이렇게 비싸? 바로 옆에 보니까 너랑 비슷한 게 많아요, 적어요? 무지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막 그 사이다라든가 아니면 비타 500이라든가 맥콜이라든가 아니면요 밀키스라든가 무지하게 많아요, 적어요? 안 먹으면 될 거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얘는 너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너 아니라도 옆에 비슷한 게 많아요, 적어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니까지 오르면 안 먹으면 될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건 다 그대로인데 콜라 가격만 하락했답니다. 그럼 비슷한 것끼리 중에 얘만 하락했으니까 얘만 더 많이 사 먹을 수 있어, 없어요?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런 걸 뭐라고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이런 거를요, 탄력적인 수요 곡선해 줍니다. 되셨죠? 이렇게. 근데 쌀 같은 거 볼게요. 쌀의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사려고 했는데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이렇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었어, 안 줄었어요? 거의 안 줄었죠? 그러니까 쌀의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밥을 안 먹을 수 있나요? 안 먹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집안의 쌀은, 먹는 쌀은 거의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졌어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쌀 가격이 폭락했다고 해서 애들한테 아까 얘기한 대로 한 공기 먹던 걸 10공기 먹으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쌀 가격이 변한다 하더라도 소비량이 크게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쌀 아닙니까? 그래서 얘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볼게요. 잘 생각하면 외식을 하지 않는 이상은 삼시세끼 밥을 해먹어, 안 해먹어요? 거의 해먹습니다. 쌀통에다가 밥솥에 집어넣고 밥을 해먹죠? 칼국수 이런 거 먹는 거는 거의 뭐 이 보름에 한 번, 보름이 아니라 한 2년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먹지. 무슨 거의 밥을 해먹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얘를 대체할 만한 자가 많아요, 적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싸든 싸든 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거의 양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그려지는 걸요, 탄력적. 이렇게 급하게 그리는 걸요, 비탄력적해집니다. 되셨죠? 숫자로 한다면 얘는 10% 올라가니까 90% 줄이려고 하죠? 1보다 크다 해줍니다. 얘는 10% 올라가니까 1%만 줄이려고 하죠? 1보다 작다. 아시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됩니다. 만약에 이런 걸 탄력적이라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수평이다. 그럴 경우는 얘는 눈곱만치만 가격이 하락해도 무한대로 늘리려고 합니다. 눈곱만치만 올라가도 무한대로 줄이려고 해요. 이걸요, 완전 탄력적이집니다. 그러니까 요것만 그림 좀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요것만 하시고 여기서부터 다 응용하는 겁니다. 요거 가지고 응용하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는 몇 장 쭉 넘겨보겠습니다. 쭉 넘겨보시면 다른 거 좀 하지 마세요. 쭉 넘겨보시면 10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8페이지. 자, 이번엔 두 번째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알아볼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elasticity, supply 이런 걸 주로 씁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변할 때 공급량이 어느 정도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척도를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백분율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는 가격의 변화율을 얘기합니다. 변화율분의 공급량의 변화율, 공급량의 변화율. 요걸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 해줍니다. 근데 아까하고 다르게 아까는 가격과 수요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반비례하기 때문에 항상 마이너스가 나왔나?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부호 무시하려고 절대값 씌우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게 아닙니다.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해요, 반비례요?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도 증가하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도 감소하죠? 그러니까 가만 마이너스 두 개 들어가면 뭘 바뀐다고요? 플러스니까 가만 놔둬도 항상 플러스가 나왔나요? 나오죠? 그러니까 자, 가만 놔둬도 플러스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절대값 실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놔도 항상 플러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든 전부 다 부호 무시하고 답하면 돼요. 부호 무시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알겠죠? 다만 나중에 해석할 때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한다. 가격과 공급량 비례한다. 이거 마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가만 놔둬도 항상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한 3가지 정도 알아볼게요. 3가지. 자, 공급의 가격 탄력성 3가지.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요, 한 80% 늘리려고 한다. 그럼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민감 반응했죠? 그럼 80을 10으로 나니까 8이니까 8은 1보다 커요, 작아요? 그다 이런 걸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탄력적.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은 2%만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반응했어요? 둔하게. 그래서 2를 10으로 하니까 0.2니까 1보다 작네요. 이런 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해줍니다. 자, 가격이 10% 상승하니까 공급량도 딱 10% 늘리려고 한다. 그러면 똑같은 단위로 변했죠? 그러면 이거는 10으로 나누면 1이 되는 겁니다. 1일 경우를요, 단위 탄력적 해줍니다. 어떻게 탄력적이라고요? 단위 탄력적이다 해줍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이 더 크게 변하는 거를요, 탄력적, 작게 변하는 걸요, 비탄력적, 똑같이 변하는 걸요, 단위 탄력적. 자, 그러면 요거를 그림의 형태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 두 개. 요 지역은요, 건축 인허가 받기가 아주 용이한 지역이든가 하면 요 지역은요, 인허가 받기가 용이하지가 않답니다. 시청에서 인가를 잘 안 내준답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자, 공급 곡선을 이렇게 대충 이렇게 45도 그렸는데, 자, 요 경우에는요, 가격 공급량이고 가격 공급량이고, 요 경우에는 상당히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그려지고, 이런 경우는요, 급하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왜 그런가 볼게요. 자, 요 지역에서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가격이 좋아지면, 자, 이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면 아파트 더 짓고 싶어, 안 짓고 싶어요? 짓고 싶은데 무지막지하게 증가했네요. 무지막지하게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니까 크게 증가했죠? 이유는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 안 내줘? 내주니까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지역 볼게요. 가격이 이만했을 때 이만큼을 공급하려고 했는데, 자,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늘었어, 안 늘었어요? 거의 안 늘어났네요. 왜 그러냐면 시청에서 인가를 잘 내줘, 안 내줘? 안 내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가격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했죠? 이런 거를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러한 완만한 형태를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가격 변화에 둔하게 반응했죠. 이걸요 비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리고 이런 형태를요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이라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은 논리만 좀 하시면 돼요. 논리만. 자,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잠깐. 자, 거기에 115페이지 보겠습니다.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아까 했는데 자, 가격의 변화율분의 뭐의 변화율이라고요? 수요량의 변화율을 얘기하는데 뭐 절대값이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그러면 항상 자, 이 분수식을 읽을 때는요. 뭐뭐에 대한 뭐뭐 대비 뭐뭐에 자, 뭐뭐 당 이런 표현 나올 때는 무조건 뭐뭐가 분모로 들어갑니다. 뭘로 들어간다고요? 분모가 뭐예요? 그러는데 아래에 있는 게 분모입니다. 위에 있는 거요? 분자.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는요.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 되셨죠? 이렇게. 자, 1번 읽어볼게요. 8번에 115페이지 맨 위쪽에 8번에 옳은 것은 물어봤죠? 1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에 대한 가격의 변화율이 아니라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뭐예요? 수요량의 변화율. 나중에 몇 번 할 겁니다. 일주일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자 3번 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다는 얘기죠. 에이 잡으세요. 가격이 10% 상승했는데 수요량은 1%밖에 안 줄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비탄력적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3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면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커요, 작아요? 작다. 에이, 수요량의 변화율 가격은 작죠? 자, 그 다음에 헷갈려요? 아니죠? 자, 3번 볼게요. 4번.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라는 얘기는 가격이 10% 변할 때 공급량은 한 80% 증가했다는 얘기죠. 이런 걸요 탄력적 해줍니다. 뭐라고요? 탄력적. 자, 4번 볼게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가격의 변화율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공급량의 변화율이 더 크다는 얘기죠. 원래? 얘보다 얘가 더 크다는 얘기죠. 부호 무시하라고 했죠? 무시하시고 무조건 무시하고 계산하는 겁니다. 부호 무시하고 답을 할 때도 무시하고 그래야지 안 헷갈립니다.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나중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헷갈려 할까 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헷갈려도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요. 요거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았죠? 요걸 가지고 한 번 더 정리해 볼 겁니다. 가시면 안 돼요. 저 잠깐 쉬었다 올게요. 어디 왜 짐 싸면 안 되는데? 짐 싸면 다음 주에 부모님 모시고 나야 됩니다. 이 그걸